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제가 요즘 겨울방학이라 상담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게 두 개가 있어서 그 상담을 하고 나서 야, 이거 만들어야겠다 하는 영상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가 점수를 안 말해준대요. 4등급보다 훨씬 밑에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간호학과나 치의생과 같은 그런 보건계열 가는 거는 어머님이 싫고, 그래도 아이가 목표는 의사로 잡고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네, 4, 5, 6등급인데, 의사를 목표로. 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안양에서 일반고 치고는 굉장히 입결이 좋은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3등급 학생들도 본인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정도는 입학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나는 서강대 정도는 붙었고 일반고 3등급인데 연세대, 고려대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그 학교 내에 팽배하다고 해요. 3등급 학생들 안에서.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어머님들 입장에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원래 6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시 1변도의 입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정규 1등이나 전교 꼴등이나 공부의 목표는 동일하다, 만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두 번째 사례의 경우는 사실 이제 일반고 학생들한테 냉정하게 학교의 입결이나 등급별로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죠. 네. 그래서 냉정하게 본인 상황을 잘 모르는 것인데, 하지만 지금 2021년입니다. 2000년이 아니고 1900년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현재 입시 환경에서 본인의 등급에서 갈 수 있는 학교를 딱 정확하게 알고, 그 바로 위 등급에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주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공부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또 있어요. 학교 안에서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일반고 등급별 해야 할 공부와 하면 안 되는 것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고 7, 8, 9등급입니다. 뭐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뭐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이 등급으로 어딜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네, 그건 너무 슬프니까. 왜 7, 8, 9등급을 한 번에 묶었냐면, 사실은 학교 내에 8등급, 9등급이 많이 없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동점자도 많고, 그리고 특기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행평가를 조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 점수도 막 주고 이러다 보면 8, 9등급, 이게 진짜 진정한 꼴등 잘 없습니다. 마치 1등급이 학교 내에 몇 명 없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등급의 학생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등급 학생분들이 좀 대학도 좀 가고 싶고 뭔가 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다 하면, 저는 일단 뭐 학원을 다닌다 뭐 이런 거보다, 제가 학원 선생이잖아요.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조이지 않고,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어려울 거예요. 수업을 듣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기본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애들이 뭐 하는지 좀 봐보세요. 얘네들이 뭘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요때 얘네들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얘네가 필기를 하는구나. 선생님이 자 요런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 밑줄을 긋는 거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쭉 듣고 옆에 있는 학생들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뭐 하는지 따라해 보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해요. 딴 생각 안 하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좀 됐을 때 수업만 어느 정도 들어도 7, 8, 9등급 학생은 점수가 좀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내용도 좀 들리고 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학원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학원은 좀 뒤에 다니셔도 돼요. 주요 과목만 조금 다니시고, 수학 같은 거 혼자 하기 힘드실 때 그런 거 다니시고, 숙제를 해보세요.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숙제를 좀 해봅시다. 숙제를 해보고, 꼭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주요 과목 위주로 하세요. 항상 주요 과목 위주로 하시고, 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7등급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맘먹고 하는데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 이해하죠.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단어 시험인데
이 시간 내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0개를 내줬으면 그 시간 내에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100점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단 보시라고요. 일단 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숙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잘 찌끄리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안 된 거를 제출하세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얼마나 감동적인 줄 알아요? 그런 학생들이 숙제 낼 때 이게 잘 안 돼 있고 야 이거 하려고 노력했네? 이런 생각 들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 어떻게 왜 여기까지 했어? 왜 잘 안 됐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봅시다. 너무 완벽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쿨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 하위권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야. 이런 오기도 필요하고 일단 2등급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거는 쭉 앉아있는 거 딴 생각 안 하고 숙제하는 거 요 정도만 해도 성적이 좀 올라갑니다. 다음은 일반고 5, 6등급입니다. 사실 여기부터 이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거가 많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일단은 5등급이 20%예요. 전체 학생의 20%. 그리고 6등급이 그거보다 좀 떨어지는 학생인데 17%입니다. 합치면 37%예요. 37%면은 학생 3명 앉아있으면은 3명 중에 1명이 5등급, 6등급이라는 소리죠. 꽤 많아요. 5등급이 전체 등급의 딱 반이거든요? 평균 정도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공부도 좀 했을 거예요. 자, 이 5, 6등급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5, 6등급이면 4년제를 못 갑니다. 5등급, 6등급이면 4년제가 어려워요. 4년제 자체가 어렵다고요, 지금. 4년제를 못 갈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물론 4년제 중에 받아주는 학교 있어요. 하지만 많지 않아요. 전문대를 고려하셔야 돼요. 5, 6등급 학생분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전문대와 4년제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등급 학생들이 인서울 생각하고 경기도 생각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거점 국립대도 예체능 제외하면 5, 6등급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막 종합전형도 넣고 막 최저 합격자 잡고 막 이래도 4등급이에요. 이래도. 그래서 예체능도 그나마 다 5, 6등급보다 높아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일반고 5, 6등급 학생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려는 학생인데 5, 6등급인데 안심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전문대 갈게요. 전문대는 뭐 좋은 데 갈 수 있을 줄 알아요? 좋은 학과는 어려워요. 5, 6등급 가지고. 취업이 잘 되는 간호나 보건 뭐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런 학과는 또 등급 컷이 높거든요. 3, 4등급을 받아줘야 돼요. 결국 이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셔야 되죠. 5, 6등급이면.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되게 슬프죠. 왜냐하면 5, 6등급이면은 그냥 일반고 학생의 딱 평균. 그리고 평균보다 좀 못한 학생들. 근데, 그래도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 가끔 5, 6등급인데 말이죠. 비교과 활동에 막 매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일주일을 막 보내고 있어요. PPT 만들고 막 발표 준비하고 막.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선 좋겠죠. 입시를 위해선 안 좋아요. 입시를 위해선 그 시간 낭비입니다. 어차피 5, 6등급이면 종합전형도 많이 없어요. 종합전형도 많이 없고, 비교과가 아무리 좋아봐야, 등급이 5, 6등급이면 종합전형을 쓸 학교가 없다고요. 근데, 사실 이거, 본인들도 알고 있죠. 5, 6등급 학생분들은 이런 거죠. 왜냐면, 7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공부하려고 한 거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아요. 내신을 올리는 게 1번이라는 걸 알지만, 숨는 거죠. 비교과 뒤에 숨었다고요. 비교과 하면 고단하지 않잖아요. 재밌잖아요. 비교과 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5, 6등급 학생분들은 비교과를 다 팽개치세요. 그리고 주요 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다 팽개치세요. 엔간하면. 물론 전과목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주요 과목 보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비교과도 그냥 최소한으로 해주시고 5, 6등급인데 비교과 매우 좋다. 3, 4등급인데 비교과 아예 없다. 3, 4등급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급을 4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교내대회에 막 매진하지 마시고. 내신을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신은 다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가 없이 어떻게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암기가 없이 뭘 잘하는 애는 없어요.
암기가 80점까지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80점이 안 되는 거잖아요. 80점까지는 다 암기가 해주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암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암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꼭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겨울인데 내가 3학년이다. 예비 고3이다. 그러면은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탐구 과목부터 준비를 하세요. 국영수는 뭐 적어도 영어 수학은 우리가 학원 안 다니지 않았잖아요. 다녔는데 이 모양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해봅시다. 탐구를 좀 일찍 시작해 보는 거죠. 그게 나중에 효자 노릇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탐구 과목 때문에 대학을 한 등급 더 높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 6등급 학생분들은 정리해보면 비교과 활동 그만하고 내신 경쟁하고 방학 동안에 탐구 과목 위주로 수능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고 4등급입니다. 일반고 4등급은 17% 정도의 학생이에요. 5명 중에 1명이죠. 중상위권, 중위권, 뭐 이렇게 요런 학생들인데 애매한 친구들입니다. 애매해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4등급이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결함이 있는 학생분들이죠. 뭔가가 부족해. 근데 현재 상태로는 어떤 상태냐? 충청권에 있는 학교의 비인기학과. 충청권에 있는 학교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지하철 타고 좀 멀리 가면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에 좀 비인기학과, 아니면 좀 더 지역적으로 내려가서 인기학과, 아니면 지역 거점 공립대학교의 약간의 비인기학과, 뭐 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등급 학생들이 가장 난감한 게 이거예요. 전략이 부재하다. 이게 뭐냐면 종합전형을 쓰자니 내 비교과가 괜찮은 건가 안 괜찮은 건가 좀 불안하고, 교과 전형을 쓰자니 4등급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논술 전형을 고민해보자니 이거 또 무섭고, 정시로 바꿔야 되나? 나도 정시 파이터가 될까? 정시러가 돼야 되나? 이렇게 모든 전형이 고민의 도마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4등급 학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민만 한다는 겁니다. 고민을 그만하세요.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 그 고민을 좀 제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 중에서 난 수도권, 인서울, 아니면 난 그냥 재수할 거야. 이런 생각, 난 수도권, 인서울 아니면 학교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면 논술로 가세요. 논술로 가시고 수능 준비 많이 하시고, 논술은 어차피 수능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아예 정식 파이터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논술을 위주로 하라는 거죠. 논술 위주로. 등급이 더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근데 만약에 5, 6등급이 되면은 논술로 가도 이제 내신에서 감점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은 유지고 논술을 좀 섞어보자 이거죠. 논술이랑 수능을. 그래서 이제 4논 2종 뭐 이런 식으로 논술 4장, 종합 2장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게 다 상향카드로 쓰는 거예요. 다 상향카드로. 왜냐하면 최저는 그냥 최악의 경우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수능도 전과목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6논을 쓰시든가, 논술 6장 쓰라든가. 종합을 지금 아까 4장이 논술이고 2장이 종합이다 이러면은 2장이 종합이잖아요. 이제 비교과가 있으신 분들, 비교과가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을 섞어야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 4논 2종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논술 준비, 수능 준비, 종합 때문에 비교과 준비, 그 다음에 내신도 잡아야 돼요. 이게 너무 벅차죠. 다 해야 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꼭 인서울이 해야 되고, 인서울 꼭 하고 싶고, 아니면은 난 꼭 수도권 다니고 싶고, 그리고 비교과 한 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좀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4등급 학생분들이 논술로 들어가실 때 각오하셔야 될 거는, 이게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의 3포도거든요. 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논술도 잘 써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우리가 3등급을 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이 높은 애들이 글도 잘 써요. 그러니까 내가 글도 잘 쓰고 수학도 잘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과 수학에 아주 장점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분들만 논술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두 번째는 이제 나의 비교과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 진짜 비교과 너무 아까워요, 선생님. 종합전형을 주력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선생님 전 수능은 좀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종합 4장, 교과 2장 이렇게 들어가거나 종합 3장, 교과 3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내신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비교과와 내신을 잘 좀 교내 활동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내신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비교과가 조금 더 떨어져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해주셔야 되죠. 근데 이게 논술 전형과는 달리 논술 전형 쓰시는 분들은 최악의 경우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전과목을 봐야 되지만 어쨌든 종합이랑 교과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저만 맞추면 되니까 솔직히 문과의 경우 수학 조금 놔줄 수 있죠. 선생님 저는 비교과도 별로고요. 우리 학교 세특 못 써주는 걸로 진짜 소문났고요. 내신 공무원 했는데 4등급이에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공부는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학교는 세특도 별로고 비교과도 별로야. 내신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난 4등급밖에 안 나왔어. 이런 분들은 아마 수능 공부는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수능을 위주로 준비해주는 학원을 가신다든가 수능을 위주로 준비해주는 인강을 들으신다든가 EBS를 활용하신다든가 해서 수능 공부를 막 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교과로 가실 때는 결국 수능이 당락을 많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하는 공부에다 수능을 좀 많이 도마 위에 얹어주시면은 아무래도 더 도움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교과 전형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면접 준비 꼭 생각해 보세요. 면접이 들어가면 등급이 한 0.5 정도 확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을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등급 0.5등급 정도를 만회할 수 있다. 면접 준비를 했을 경우 면접 준비 많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고요. 다음 일반고 3등급입니다. 일반고 3등급부터는 이제 명실공히 상위권이죠. 상위권이고 3등급 자체가 12%밖에 안 돼요. 3등급보다 공부 더 잘하는 학생은 1, 2등급 합쳐야 11%밖에 안 되고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상위 20% 정도 테두리에 있는 친구들이죠. 전략은 사실 4등급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을 쓰든 논술을 쓰든 교과 위주로 수능 최저를 맞추든 전략은 비슷한데 처한 입장과 욕심이 굉장히 다르죠. 왜냐하면 3등급이면 일단 처한 입장은 교과 전형으로 충청도, 뭐 세종에 있는 학교, 비인기 학과 하면은 경기도 가능하고 거점 공립대 다 가능합니다. 엔간한 학교 거의 다 학과가 거의 가능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목적이 뭐냐? 경기도나 인서울 학교를 가는 거예요. 3등급이니까 서울에 있는 좀 이름 있는 학교도 가고 싶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니까 20%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경기도에서 좀 괜찮은 학교에 괜찮은 학과 가고 싶고 통학도 좀 하고 싶고 캠퍼스 라이프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향 카드를 만들고 싶죠. 3등급인데 좀 윗등급에 있는 학교를 쓸 수 있는 카드 만들고 싶은데 뭐 비교과가 괜찮다면 그리고 우리 학교가 세특도 잘 써주고 비교과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종합전형을 상향 카드로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수학이나 글쓰기 잘한다 그럼 논술을 쓸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힘내서 한 2.9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가장 좋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이 친구들 그러니까 3등급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학교가 아니면 대부분 전과목 내신을 보지 않아요. 주요 과목만 보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네, 우리가 1.5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0명 기준으로 전교 4등 갈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3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냉정하게 윤리, 한문 이런 것들 놔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윤리는 안 되는군요. 사회과의 경우. 네, 죄송합니다. 윤리는 안 됩니다. 중국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제 그런 약간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들을 좀 놔주고 주요 과목 위주로 냉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3등급은 내가 논술로 갈 거냐 세특을 받아가지고 비교과를 갈 거냐 그리고 뭐 내신하고 수능 최저를 어떻게든 해볼 거냐 이게 본인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3개를 다 쓸 수는 없어요. 3등급 학생분들은 지금 등급이 좋기 때문에 삐끗하면 4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신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뭘 나의 주무기로 쓸지 그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일반고 2등급입니다. 진짜 상위권이죠. 일단은 이 2등급 학생들이 7% 정도밖에 안 되고 누적으로 따져도 11%. 그러니까 상위 10%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상위 10%인데. 근데 2등급 학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일반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내신만으로는 인서울이 힘들어요. 2등급은. 단국대 정도? 단국대 정도를 기준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학교, 거점 국립대학교, 좋은 학과의 내신만으로 다 지원이 가능하죠. 이 학생들의 목표가 뭐냐면 인서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일반고 2등급 학생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인서울을 할 거면 학과는 좀 포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개가 다 안 되거든요, 지금. 2등급인데 인서울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화생공 간다. 아이, 이상하죠. 학과는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지 말라고 종합전형을 트랙을 2개로 나눠 놓는 거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들이 있으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등급이면 2개의 학과가 준비되고 있는 게 좋아요. 내 주요 전형이 종합전형이면.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다 보냈는데 내 2등급이다. 2등급이 1등급 되기 정말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좋고 2등급이니까요. 모범생들이잖아요. 그런 학생분들이고 종합전형을 준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학과를 2개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인문계열 학생분들 경우는 이제 미디어를 많이 하시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는 게 내 목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만 비교과 하지 마시고 뭐 이쪽에는 좀 다른 거, 좀 약간 비인기 학과, 언어학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잡아가지고 2학과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네, 선생님 만약에 제가 철학과를 막 이게 철학과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거 했는데 미디어 가가지고 미디어과 교수님이 너 왜 철학과 이런 거 읽었어? 이런 거는 뭐 여기 가려고 그런 거야? 뭐 이런 질문 할 거를 두려워하시나요? 왜? 절대 안 해요. 그런 질문 왜 합니까? 오히려 그런 질문 들어오면 땡큐죠. 저는 철학과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쪽에 관련해서 썰풀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트랙이 2개여야 좋습니다. 트랙이 2개여서 상향 지원에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 쓰시고 학교를 좀 낮게 하면 미디어 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2개 다 붙여놓고 고민하자고요. 우리 떨어지고 나면서 울지 말고 붙여놓고 고민할 수가 있죠. 비교과를 준비해서 종합전형 인서울대학 가는 거에서 가장 2등급 학생들이 두려운 게 뭘까요? 1등급 학생? 아니에요. 특목고 학생분들입니다. 특목고 학생분들이 비교과가 좋으니까 이제 비교과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느냐 요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내신 올리는 거겠지만 2등급 학생분들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압니다. 상위권이기 때문에 이미 상위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등수 올리고 2등수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2등급 학생분들은 2022년 대입부터는 학교에서 교과전형 추천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무조건 받으세요. 이게 교과 전형이 학교 추천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장이 쭉쭉쭉 타고 내려올 건데 무조건 받으면 됩니다. 무조건 받으세요. 일단은 학교 추천으로 가면 특목고 학생들과의 경쟁이 좀 줄어요. 네, 특목고 학생분들은 이제 자기 내신에서 받을 수 있는 추천장이 좀 형편없어서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가실 때는 무조건 학교 추천 들어오면 그냥 다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좀 떨어져요. 학교 추천인 경우. 마지막으로 일반고 1등급입니다. 아니 1등급이 무슨 고민이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일반고 1등급이 고민이 제일 많아요. 일단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 학교에 갈 수 있는 일반고 학생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기가 가진 내신만 가지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서울에 있는 학교들 6개를 다 써볼 수 있죠. 학교의 정원이 100명에서 200명? 고등학교 정원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1등급이 4명에서 8명까지거든요.
이 추천장을 생각해보면 내신 평균 1.5, 그러니까 상위권, 1등급 중에도 또 상위권이 있는 거예요.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최상위 학교, 네, 톡까놓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입니다. 이런 학교들의 추천장을 받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 외의 학생들, 1등급이긴 하지만 1등급 1.5보다 좀 처지는 1등급 후반대 학생들, 그러니까 200명 기준으로 5등, 6등, 7등, 8등 전교, 얘네들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자니 학교의 사정, 그리고 나의 비교과, 특목고 애들,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데 쓰면 되는데 1등급이니까 나 1등급인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써야 되는데 붙고 싶은데 1등급이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2등급과 마찬가지로 추천장이 올 거예요. 받을 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붙을 학교들을 만들어 놔야 뭐 연세대를 쓰든 고려대를 쓰든 서울대를 쓰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장으로 붙을 학교를 일단 만드시고 1등급이라도 재수의 마지노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잘하는 학생이지만 이 학교 밑으로 가면은 난 재수야. 이 학교 밑으로 가면은 다시 한번 해볼 거야. 하는 걸 좀 냉정하게, 지금 방학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학교를 기준으로 교과 전형 맞춰서 그 위로 종합 전형으로 쓰시면 돼요. 보통은 1등급 학생들은 종합을 4장, 교과를 2장 이런 식으로 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에 맞는 공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목표를 전교 1등이나 만점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뭐 단적인 예시로 수학 같은 경우도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50점도 안 나오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완전 달라요. 좀 50도 안 나오는 친구가 만점을 하는 친구들 따라서 4점짜리 풀고 있고 29번, 30번 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데 50점도, 모의고사 50점도 안 나오는데 이 친구가 잘하는 학생들 옆에 앉아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 풀고 있고 엄청 어려운 문제, 탭스 문제 이런 거 풀고 있고 이게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절반 이상이고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본인의 등급에 맞게 냉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냉정하게 바로 윗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부, 그 윗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부 이렇게 한 계단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계단씩 했을 때 결국은 4등급이 2등급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방학인데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